자, 32년입니다. 590년입니다. 왕이 진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막고 지켜낼 방법을 삼았다. 자, 진나라가 망했답니다. 진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수나라가 중국을 오랜만에 통일했다는 걸 의미하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 근처에 제일 센 나라가 고구려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저 10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수나라의 고조가 왕에게 세서를 주어 질책하기를, 세서라는 것은 옥새 찍은 편지를 의미하겠죠. 자, 비록 번부라고는 하나, 번부라는 것은 변경지역이라고는 하나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비록 땅이 좁고 집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 왕을 쫓아낸다면 비워둘 수 없으므로 마침내 관청에 아전과 하인을 다시 선발해 그곳에 가서 다스리게 해야 할 것이다. 왕이 만약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실을 고쳐 법을 따른다면 짐에 좋은 신하가 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별도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 나라에다가 다시 관리 보내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니들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이제 알아서 기어라, 그런 말입니다. 왕이 요수의 넓이를 말하나 어찌 장강만 하겠으며 고구려의 인구의 많고 적음이 진나라만 하겠느냐. 장강하고 그 다음 진나라는 전부 다 이제 남조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수나라가 정복한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희보다 훨씬 큰 진나라도 멸망시켰는데 니들 내가 멸망 못 시키겠냐, 그런 말이에요. 자, 짐이 만일 포용하고 기르함이 없고 이전의 잘못을 질책하려만 한다면 한 장군에게 명할 것이지 니들 공격하게 할 것이지 어찌 많은 힘을 필요하겠느냐 하여 은근히 타이르고 왕이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왕이 그를 받고 황궁에서 표를 올려 사과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평원한 때 드디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진나라 많다. 진나라가 589년에 망해요. 589년. 요게 근데 요 평원항 때 요 기사 있잖아. 방금 수나라 고조가 왕을 책망했다 하는 요 기사가 590년 기사입니다. 590년 기사. 그러니까 요 기사 바로 직전, 바로 전해죠. 바로 전해에 진나라 망하고 수나라가 이제 한숨 고르고 있을 때인 거죠. 남조가 망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통일됐다는 거고, 중국이 통일됐다는 거는 한국의 재앙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통일돼서 저질할 병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아마 옛날에 어디입니까? 산서, 그 다음에 감숙, 아니면 여기 어느 강소 절강 지역에 이제 많은 군벌들 뭐 이렇게 쭉쭉 찢어져 있었으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지금처럼 중국 놈들이 족같이 구는 걸 보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족가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통일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옛날에는 인구수가 팀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 있잖아요. 그냥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서진을 거쳐서 이제 56국 시대, 그리고 북위광조가 북주에 들어설 때까지 중국은 계속 이제 분열도 있었습니다. 뭐 진나라가 통일했다 그러지만 진나라는 금방 이제 망해버리니까 사실상 삼국시대 이후부터 계속 중국은 분열돼 있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구려 입장에서 백제하고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땅으로 바로 이어져 있는 중국 놈들을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용시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긴 했지만은 모용시가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후연이 망하고 나서는 북위왕조하고 크게 나쁜 일 없이 잘 지냈잖아, 그죠? 그게 중요한 건데, 북위왕조가 이제 나중에 동위서위로 분열되고, 그리고 동위서위가 다시 또 북주로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결국에는 수나라가
북조 남조를 다 통일하고 나서 중국이 통일 세력이 됐을 때는 이제 중국의 고구려가 더 이상 중국에다 쫓가라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열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는 북조나 남조의 키포인트예요. 특히 남조의 키포인트죠. 왜냐하면 남조가 제발 북조 엉덩이에다가 딜도를 쳐박아라 라고 고구려한테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고, 고구려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북중국을 정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후방을 계속 칠 수 있거든요. 괴롭힐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만한 힘도 있거든. 마찬가지로 북조 왕조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남조 애들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더라도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던 거지. 그걸 보고 야, 이 시벌놈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지. 그런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고구려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수나라 입장에선 고구려는 그냥 꿇어라 인자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거. 마찬가지로 수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반대로 고구려가 이번에는 남조가 끝났으니까 제1의 가상조국이 되는 셈이거든요. 외교적인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삼국 내에서도 이제 바뀔 겁니다. 그 고구려 본기엔 안 나왔지만은 고구려가 장수왕 이래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래로 백제가 계속 처맞고 신라도 처맞고 그랬었었는데, 둘 다 처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고 백제가 서로 동맹을 맺고 고구려가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함께 군사행동을 합니다. 거기 앞에 나왔던 뭐 어디를 치니까 신라 장군이 도와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를 치니까 백제가 도와줬다 그런 거. 그런데 553년 504년쯤에서 신라가 백제하고 같이 여기 한성유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백제가 빠진 틈을 타서 신라가 요직을 다 먹어버리고, 여기 진흥왕 때죠, 그죠? 진흥대왕 때인데, 요때 이후로, 그리고 요 당해에 마찬가지로 여기 대전에 있는 옥천쯤에서, 대전 근처에 있는 옥천쯤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한테 잡아 죽혀요. 신라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그때까지 계속 협력 관계였는데, 더 이상 이제 고구려가 어디요? 바로 이제 목 앞에 들어있는 칼날이 아니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할 관계가 없는 거고, 요 이후에는 삼국사의 관계가 고구려하고 백제가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신라가 그 사이에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나중에 중국한테 이제 그걸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교가 많이 바뀝니다. 고구려왕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광개토대왕 때까지가, 그러니까 저기 미천왕, 멀리 보면 이제 태조대왕 때부터 광개토대왕 때까지가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하고 신라보다는 여전히 중국하고의 이제 훨씬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대립 관계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초기를 지나서 이제 광개토대왕 지나서 이제 장수왕 때부터 평원왕 때까지는 중국하고의 마찰은 거의 없는 대신에 남쪽에서 신라 백제하고 많이 싸웠단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평원왕 이후는 누군지 모르겠네. 영양왕 때였나? 아무튼 요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는 전부 다 신라는 뭐 이제 일종의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하고요. 대부분 고구려는 이제 중국하고의 다시 전쟁 양상이 많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고수전쟁, 몇 번의 고수전쟁 그렇고, 그 다음 당나라하고의 전쟁도 그렇고, 큰 전쟁을 몇 차례 거치면서 고구려도 이제 많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재수없게 망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 평원왕을 지났으니까 고구려의 중기를 지나서 이제 정말 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기로 들어가면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백제하고의 전쟁보다는 중국하고의 전쟁이거나 아니면 신라하고의 전쟁 관련한 이야기들이 아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삼국사기는 권 19 고구려본기 제7이었고요. 문자왕,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권 20 고구려본기 제8 읽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